페퍼의 마지막 경기 놀랐거든요. 한상원 아나운서가 공개적으로 우리 방송에서는 페퍼를 응원한다라고 하셨지만 이런 식이면은 내년 시즌부터 응원 못하지. 왜냐면 페퍼를 응원했던 거는 이 팀은 응원해도 그 누구도 나한테 뭐라 그죠. 못한다 라는 쪽의 약간 까임 방지권이 있었는데 너무 잘해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보듬어주고 싶었던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페퍼는. 전반기에 대한 한번 전반적인 진단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까지 진행되는 바 남자 배구 여자 배구 예상한 것에 가깝나요? 아니면 예상 밖에 가깝나요? 여자분은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요. 전체적인 순위가 네, 남자부도 예상을 벗어나진 않았지만 네. 생각보다 현대가 많이 나갔죠. 생각보다 현대가 많이 올라와 버려서 네. 그 부분이 조금 이제 낯설다. 네. 뭐 일단 전반기에 뚜렷 지금까지 진척된 상황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일단 가장 눈에 띄나요? 아무래도 남자분은 현대캐피탈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네. 16승 2패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1위를 달렸고요. 특히 대한항공과의 맞대결 3번을 모두 이겼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드렸지만 특히 세 번째 대결에서는 정말 원사이드한 네. 3대0 승리를 거뒀었죠. 압살. 네. 이 정도 승점 10점 차, 꽤 많이 나는 이제 승점 차를 벌리면서 좀 선두로 나섰고요. 특히 대한항공 같은 경우 이제 외국인 선수 이슈도 있었고 좀 이제 베테랑 선수들의 경기력이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또 리베로 구멍이 생기는 게 아니냐 여러 좀 의문점을 드러낸 반면 현대는 정말 약점 없는 팀이 되었다. 그렇죠. 레오와 허수봉 선수의 쌍포가 정말 위력적이었다. 그리고 새로 온 황승빈 선수도 팀에 너무 잘 녹아들었다. 좀 이런 남자부에서는 정말 현대캐피탈이 압도적이었다. 이게 네. 가장 좀 큰 두드러진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거기에 덧붙이자면 KB손해보험이 초반에 좀 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완전히 벗어나서 빠르게 수습이 되면서 지금 현대캐피탈 대한항공 밑에 바로 순위 3위거든요. 네. 이 KB손해보험이 최근에 걸출한 외국인 선수를 앞세워서 대한항공을 정말 벼랑 끝까지 몰았던 적은 있었으나 그건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사건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사건이라니요. 케이타가 왜요? 이례적인 경우였고 네. 웬만해서는 KB는 거의 하위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이번 시즌에 지금 감독이 없음에도 그러니까 감독 대행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황태기 선수가 그러니까 황태기를 중심으로 똘똘 뭉친 팀이 원래 KB가 이렇게도 잘할 수 있는 팀이었구나 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카드, 삼성화재 이 팀들과의 이제 봄배구 경쟁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예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순위표도 함께 보셨겠습니다만 일단 현대캐피탈과 대한항공 1, 2위 간의 차이가 지금 전반기가 끝났을 뿐인데 10점 차 꽤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이게 사실 10점 차, 3경기 정도 차이인데 크지 않아 보이는 것 같지만 또 생각해 보면 따라잡기가 굉장히 힘든 네. 격차입니다. 이제 황태기 선수가 이제 3라운드 KB가 5승 1패를 거뒀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대한항공을 이기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2위부터 7위 팀에게는 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현대캐피탈은 솔직히 아직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 정도의 격차를 실제로 뛰고 있는 선수가 좀 이 정도로 느낀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야 진짜 레오의 영입이 네. 정말 신의 한 수인 걸까요? 레오가 네. 전 감독님에게 이 팀에 나를 보내줘서 감사하다고 할 정도면 네. 자, 김혜경 기자 얘기한 것처럼 일단 현대캐피탈은 정말 어느 팀 나머지 6팀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빈틈이 없다. 지금 저 팀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니까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도 이 기세가 계속 될 수 있을 거다. 네.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정말 주축 선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의 갑작스러운 부상 아니면 지금의 이 팀은 어느 팀에게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전반기 단 2패 이 성적이 후반기에도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네. 라는 생각을
감히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감히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높은 확률.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대한항공 통합우승 5연패 분명히 노리고 있을 건데 꽤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딱히 전반기를 종료하는 시점에 자신의 위에 있는 현대캐피탈에 대한 공략법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후반기 역전의 발판을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뭐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이게 막심 선수로 결국 가지 못하게 된 것도 이 막심이 있는 동안 현대캐피탈 맞대결에서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잖아요.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는 결국 요스바니 선수가 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스바니 선수가 좀 최고의 컨디션을 되찾았을 때는 현대캐피탈과 그래도 한번 좀 승부를 해볼 만하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아마 대한항공 쪽에서는 갖고 있는 것 같고요. 물론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운 점은 많습니다. 우리가 시즌 초반에도 걱정했지만 역시 리베로 오은열 선수를 FA로 잡았어야 됐는데 사실 제대로 협상 한번 못 해보고 놓쳤거든요. 근데 오은열 선수가 실질적으로 뭐 현대캐피탈에서 뭐 많은 활약을 한 건 아니지만 또 이 박경민 선수와 선의의 경쟁을 펼치면서 박경민 선수가 또 그만큼 기량이 상승을 했고요. 네. 반면에 대한항공은 오은열 선수의 자리를 메우지 못하고 정지석 선수가 부상일 때는 정지석 선수를 쓰기도 했고 공격수인 곽승석 선수를 리베로로 돌리기도 했는데 결국은 해결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죠. 좀 결국 어쨌든 대한항공에서는 리베로 문제와 요스바니의 성공적인 복귀 요 두 가지가 좀 아마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밑을 이제 KB손해보험이 쫓고 있는데 근데 여기도 또 10점 차예요. 2위랑. 그러니까 46, 36, 26. 그러니까요. 이렇게 벌어질 수가 있나 싶습니다. 반면에 3위와 7위의 차이가 11점 차입니다. 예, 이렇게 그만큼 벌어져 있는데 이 3위권 KB손해보험과 우리카드 그리고 삼성화재가 단 3점 차를 두고서 세 팀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한국전력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해주신 이 네 팀의 경우는 그러니까 조금 더 크게 보면 OK저축은행 최하위 OK저축은행까지 이 팀들은 뭐 서로가 맞물린 경기가 있으면 매 경기 결과에 따라서 팀 순위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네. 특히 KB, 우리카드, 삼성화재의 경우는 그래서 삼성화재가 대한항공이 막심을 대신해서 요스바니를 선택하는 이 효과라고 해야겠죠. 그러니까 삼성화재는 두 번째 외국인 선수였던 그로즈다노프를 진작에 이 선수와는 이제 결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고 있는 상황에서 V리그 경력이 있는 선수들을 대체 선수로 뽑기 위해서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막심 선수가 있었는데 막심 선수가 이제 대한항공에서 함께하지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자마자 발빠르게 움직여서 막심 선수를 이제 데려오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오늘 보도가 나왔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삼성화재의 경우에는 이제 하반기에 막심과 함께 어떻게 반등할 것이냐. 네. 이게 이제 또 이 3위 싸움을 지켜보는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어느 팀이 두 팀을 제외한 또 본배구로 가느냐라는 이제 1, 2위를 제외한 그렇죠. 3위와 4위가 네. 승점 3점 차 이내로 정규리그가 마무리되면 4위까지도 준 그쵸. 플레이오프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의 흐름으로 봐서는 그럴 준 가능성이 플레이오프 높죠. 가능성도 네. 있다. 충분히 열릴 가능성이 높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집중해서 이제 후반기 V리그를 보면 좋을 것 같고 여자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폭주 기관차 같던 흥국생명의 질주가 급브레이크로 멈추었다가 다시 발차한 느낌입니다. 이게 참 네. GS칼텍스와 한국생명이 서로 너는 이긴다라고 했던 경기에서 그러니까요. 네. 제가 누가 이긴다고 했죠? 아니 흥국생명이 정말 보양 먹은 것 같은 경기를 해버리는 바람에 흥국생명으로서는 이제 하반기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고 그러면서 이게 1위 경쟁이 더 재밌게 됐다. 자칫 잘못해서는 이게 확 꺾어버린다면 흥국생명이 꺾여버리면 그냥 현대건설이 원사이드하게 경기를 가져가 버릴 수가 있었는데 덕분에 지금 1위 경쟁이 불이 붙었고 그러면서 다시 여자부도 3위 경쟁을 정관장과 IBK까지 또 하게 됐고 뭐 저는 사실 하반기에는 페퍼가 어느 정도 올라와 줄 수 있는지가 저는 이 본배구에서 약간 이 후춧가루 부대 네.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그런 형국입니다. 이제
흥국생명이 43점으로 1위, 그리고 현대건설이 이제 내주면서 41점으로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 묶여 있고 3, 4 묶여 있고 5, 6 묶여 있는 형국이긴 해요. 네. 근데 이게 사실 또 이 현대건설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게 사실 흥국생명이 마지막 경기를 이긴 했지만 여전히 뭐 외국인 선수라는 좀 불안한 부분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외국인 선수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인데 일단은 좀 늦으면은 4라운드 중반까지는 아마 새 선수가 올 것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좀 한국생명으로서도 어쨌든 4라운드에서 뭐 이 격차를 유지하면 좋고 최소한 뭐 점수 차를 최소한의 점수를 계속해서 따낸다면 마지막까지 또 1위 싸움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그 밑을 정말 바짝 추격하려고 힘을 내고 있는 정관장의 기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정관장이 또 승리를 하면서 아직은 점수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만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은 절대 안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정관장이 8연승, 무려 8연승, 구단 최다 네. 8연승을 하면서 3라운드에 정관장이 이렇게 살아난다면 하반기 아무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비단 3라운드에 한해서긴 하지만 3라운드 정관장은 제가 볼 때는 여자부 올 시즌에 어느 팀도 이길 수 없는 팀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놓고 고이진 감독이 부키리치를 MVP로 뽑아달라라고 네. 밀었는데 이제 기자들의 투표에서는 메가와 부키리치의 집안 싸움이 펼쳐져서 메가가 한 표 차, 네. 한 표 차로 이겼어요. 그 정도로 정관장이 정말 좋은 경기를 펼쳤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관장이 쉼표 없이 달렸던 3라운드였는데 이게 지금 올스타전 브레이크 때문에 한번 장기적으로 쉰단 말이죠. 그래서 과연 이 상승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고 네. 이번 시즌 저는 여러모로 고이진 감독의 새로운 발견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시즌인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1위랑 승점이 9점 차예요. 정관장이. 네. 그 점을 감안하면 정관장도 오히려 3위 이상을 좀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세 번의 맞대결이 현대건설 그리고 흥국생명과 남아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뭐 6할, 7할 이상의 승률을 낸다면 그렇죠. 1위 도전도 사실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네. 자, 똑같은 의미로 페퍼저축은행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이 사실상 4위 IBK랑 12점 차이긴 합니다. 승점이 현재. 그래서 꽤 벌어져 있긴 합니다만 페퍼의 마지막 경기 놀랐거든요. 아니 뭐 한상원 아나운서가 공개적으로 우리 방송에서는 페퍼를 근데 응원한다라고 하셨지만 이런 식이면은 내년 시즌부터는 응원 못하죠. 왜냐면 페퍼를 응원했던 거는 이 팀은 응원해도 그 누구도 나한테 뭐라 그죠. 못한다. 라는 쪽의 약간 까임 방지권이 있었는데 너무 잘해요.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보듬어주고 싶었던 팀이었잖아요. 그러니까요. 페퍼는. 왜냐면 창단하고 3시즌을 연속으로 최하위를 했기 때문에 V리그에서 3시즌 연속 최하위 했던 거는 페퍼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시즌 페퍼가 전반기 18경기 중에 6승 하면서 창단 후 최다 연승 기록을 이미 전반기에 세워버렸어요. 네. 그리고 그 상대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물론 페퍼가 5위다 보니까 밑에 도로공사와 GS칼텍스가 있는데 6승 중에 4승을 이 두 팀을 상대로 2승씩 가져왔어요. 네. 그런데 현대건설하고 정관장, 그러니까 우리 페퍼 기준에 우리보다 위에 있는 팀을 상대로도 2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자신감을 그렇죠. 우리는 어느 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경기였기 때문에 저는 확실히 하반기에 그러니까 순위 싸움의 열쇠는 페퍼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비록 페퍼가 본 배구에는 가지 못하더라도 본 배구 가려고 순위 경쟁하는 팀들을 발목을 한 번씩 잡아주면 그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그 팀들에게는 올 수 있겠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페퍼를 보면서 일단 지난 시즌에도 박정환 선수 있었습니다. 아닌가요? 있었죠. 최고 연봉자였습니다. 예, 있었잖아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걸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점 두 분이 보시기에는 페퍼가 뭐가 달라진 것 같아요? 뭐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이제 감독님과 외국인 선수 교체가 일단 가장 클 것 같아요. 어쨌든 올해도 사실 페퍼가 1순위 용병을 데리고 왔었는데 자비치 선수가 어깨가 좋지 않아서 그쵸. 이제 테일러 프리카노 선수로 교체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테일러 선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 선수의 파괴력을 가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좀 다재다능한 플레이어고
또 신장은 좀 작지만 순발력은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어쨌든 공격력에서는 좀 떨어질지 몰라도 수비력이나 여러 가지 좀 팀워크 면에서는 충분히 도움이 되는 선수이고, 또 장소영 감독이 오면서 어쨌든 그동안 외국인 감독과 하면서 좀 선수들이 소통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외국인 감독 교체도 또 자주 있었고, 네, 장소영 감독이 오면서 약간 언니 리더십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선수들을 잘 다독거려주고 좀 어쨌든 선수들에게 자신감을 많이 심어주는 모습은 분명히 나오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식이면은 저는 내년부터는 GS 칼텍스로 갑니다. 더 이상 페퍼에 대한 나의 지지를 철회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GS가 네. 14연패 팀 최다 그렇죠. 14연패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영택 감독이 부임했을 때부터 GS 칼텍스는 강소희 선수가 이제 FA로 도로공사로 갔기 때문에 힘든 시즌이 예상된다라는 걸 이제 구단 안팎에서 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랬는데 뭐 선수들의 부상도 있고 네. 이러면서 악재라는 악재는 지금 겹겹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대놓고 다음 시즌에는 GS 칼텍스를 응원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시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 31일에 이영택 감독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거든요. 네네. 기운 내시라. 뭐 새해에는 네. 악재 많으니까 그날도 훈련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수단도 우리가 이 정도 할 팀은 아니다라고는 그렇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팬들이 사실 가장 실망하는 게 투지 없고 저도 화내지 않고 그런 네. 모습이잖아요. 좀 적어도 그런 모습은 아니다. 좀 그거는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전반기를 쭉 짚어보면은 그 여자부에서는 이적생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 이적생들의 활약은 어떻게 정리할 수가 있을까요? 냉정하게 말하면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굉장히 컸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강소희 선수 이제 최고 연봉자가 됐는데, 사실 뭐 팀 사정도 있었죠. 뭐 세터가 흔들렸고 외국인 선수가 나빴고, 하지만 우리가 강소희 선수에게 연봉 8억을 받는 선수로서 좀 기대했던 것에 비하면은 아무래도 좀 아쉬웠던 게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후반기에 조금 더 살아날 수 있을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주아 선수도 사실 조금은 아쉬워요. 이제 우리가 국가대표 미들블로커라는 걸 감안하면 뭐 좀 더 좋은 기량, 뭐 양효진 선수만큼은 할 수 없겠지만 뭐 이다연, 정호영 뭐 그 나이 또래들에서 좀 돋보이는 선수가 돼줄 줄 알았는데 이적 후에도 아직까지는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요. 사실 팬들이 가장 좀 아쉬워하는 선수는 이소영 선수겠죠. 그렇죠. 이소영 선수는 사실 이제 또 이번에도 거액을 받고 FA 이적을 했는데 좀 부상 여파로 거의 전위에서는 뛰지 못하고 후위에서 이제 수비와 리시브 쪽만 교체로 들어가서 했는데, 일단 김호철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습 때는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준비도 어느 정도 돼 있었고 마지막 이제 정관장전에서는 또 전위에서 나가서 플레이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후반기에는 조금 이소영 선수가 공격에서도 보탬이 되는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IBK도 좀 더 나아진 전력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부상당한 선수들이 문제가 뭐냐면 어느 팀이나 큰 부상을 당했던 선수들이 연습에서는 잘합니다. 네. 왜냐면 연습은 부담이 없거든요. 내가 이번에 공을 처리를 못하면 연습이니까 다음에 다시 한번 치면 된다라는 어떻게 보면 편안한 마음으로 할 수가 있는데, 경기는 다르거든요. 공이 이쁘게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처리하기 부담스러운 상황도 그렇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나는 이 팀에서 해줘야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선수들이 이렇게 큰 부상을 딛고 복귀하는 선수들은 이런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이소영 선수가 그런 부담이 아직은 좀 큰 듯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이 선수를 너는 우리 팀에서 연봉 많이 받는 선수니까 무조건 해줘야지라고 할 수도 없는 게, 자칫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막 떠밀었는데 또 부상이라도 당해버리면 그렇죠. 오히려 더 피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김호철 감독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남자부와 여자부 이 전반기에 있었던 상황을 간략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다음으로 짚어볼 부분이 후반기를 준비하는 팀들의 이야기. 과연 후반기에는 어떻게 V리그 판이 양상이 펼쳐질까라는 부분을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휴식기를 통해서 팀들마다 그 전반기에 나타났던 문제점들 혹은 이제 부족한 점들을 채우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재정비 기간을 거치고 있겠죠?
네, 일단은 한국생명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좀 가장 정비가 필요한 팀이죠. 일단 외국인 선수 교체를 통해서 이제 팀을 새롭게 좀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어쨌든 트레이드로 데려온 문지훈 선수 같은 경우도 좀 그 아본단자 감독이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거든요. 원래 포지션이 아포짓과 미들 블로커였는데 리시브를 받는 아웃사이드 히터 연습도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이건 당장 이번 시즌만을 위한 아마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네. 네네. 좀 이런 것들 좀 여러 가지 좀 휴식기가 길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시험을 해보고 준비를 해보고 있다고 네. 좀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항공의 경우에는 이제 올 시즌 초반에 이준 선수가 굉장히 활약이 좋았는데 역시 부상을 당해서 좀 결장했었거든요. 네, 마지막 이제 KB손해보험전에서 역전패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준 선수가 또 풀타임을 뛸 수 있는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그날 정한용 선수가 빠졌는데도. 그래서 대한항공 특유의 이제 선수 뎁스가 이제 다시 좀 채워졌기 때문에 좀 이 점은 항공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GS 칼텍스 같은 경우도 지금 대대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어떻게든 이제 연패를 끊어내고 다시 한번 승수를 쌓아야 할 텐데 이게 이 선수가 혹시 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바로 그 선수인가요? 베트남? 네, 비자 발급이 늦어졌던 그 네. 베트남. 김혜경 기자가 바로 이제 단번에 알아챘죠. 국가대표 그 선수인가요? 했는데 이제 뚜이 선수가 이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선수가 GS 칼텍스에서 거는 기대는 큽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V리그라는 리그 자체가 외국인 선수들이 잘해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어려워하고 어려울 것으로 기대했던 선수도 또 잘해주는 그런 약간 예측하기 어려운 무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뚜이 선수가 4라운드부터는 이제 코트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인데요. 첫 경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경기를 보고 초반에 한두 경기를 보고 이 선수가 얼마나 잘해줄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GS 칼텍스로서는 이 선수가 200% 300% 활약을 해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현재 상황만 놓고 본다면 GS 칼텍스 입장에서는 합류가 무조건 도움이 되는 건 확실한데 다만 이제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를 볼 것인가. 그렇죠. 이제 적응을 얼마나 빨리 해줄 것인가. 그리고 이 선수에게 기대하는 것보다 그 이상을 좀 더 해주길 바라는 그런 뭐 배구 팬들의 마음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특히 이영택 감독이 가장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아니 근데 뚜이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왜 비자가 안 나왔던 거예요? 원인은 파악이 됐나요? 저희도 듣지를 못했는데 뭐 예. 결국 어쨌든 해결된 걸 보면은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GS 칼텍스에서도 어쨌든 이게 외국인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뚜이 선수뿐만이 아니고 모든 그러니까 어느 종목이라도 외국인 선수가 들어오면 이제 비자를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GS 칼텍스로서는 당장 급한데 네. 우리는 오늘이라도 빨리 받아서 빨리 하고 싶은데 그게 늦어지다 보니까 GS 칼텍스 구단에서 뭐라 그럴까요? 자꾸 이제 볼멘 소리가 나도록 나온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네. 그러니까 담당자한테 야 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럼 담당자는 물어보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분은 또 다른 루트로도 또 알아봤다가 또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지켜보는 사람으로서는 그 정도면 정상적인 이 순서에 의해서 지금 비자 발급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GS 칼텍스에서는 야 이거 지금 몸이 다른 거죠. 네. 이거 왜 이렇게 늦어지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또 이 선수가 크게 뭐 다른 선수들보다 그러니까, 늦거나 그런 건 아니었다. 그러니까 비자가 조금 늦었을 수는 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늦는 정도였지. 네네네. 뭐 문제가 있어서는 특별한 아니었다. 일은 아니었다 사실은. 네네. 하지만 이제 상황인지라 그렇죠. 왜 안 들어올까 좀 그 마음이 급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이 남자부에서는 사실 이제 변화가 있는 팀이 저는 크게 두 개라고 봐요. 네. 지금 어쨌든 2강 1, 2위 팀은 사실 큰 변화가 없고 하위권 팀들이 얼마나 변화를 주느냐인데 아까도 전해드렸지만 이제 막심 선수가 삼성화재에 합류를 하게 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알리 파즐리 선수와 막심 선수의 화력이 동시에 가동되는 삼성화재 이 팀은 상당히 후반기에 좀 돌풍의 주역이 될 수 있다. 특히 삼성화재의 세터 노재욱 선수가 백토스가 굉장히 강한 선수거든요. 이 선수가 왼손잡이 막심에게 올려주는 토스가 정말 좋은 호흡이 맞는다면 삼성화재가 좀 굉장한 좀 돌풍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좀 추측이 되고요. OK금융그룹이 사실 우리가 좀 레오가 빠지기도 했고 이민규 선수의 활용폭이 굉장히 좁았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선수가 이민규 선수가 됐었는데 최근에
오기동 감독이 이민규 선수의 출장 시간을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경기력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거든요. 가성비 좋은 선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오기동 감독이 정말 작년에 레오를 좀 안 쓰다가 다시 좀 과감하게 썼던 것처럼 이민규 선수에게 계속 기회를 준다면 오케이도 또 후반기에 좀 반전을 줄 수 있는 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해원 기자는 후반기에 이 팀 주목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게 어디 있을까요? 저는 남자부에서도 김효경 기자 얘기해 준 것처럼 삼성화재가 굉장히 달라질 거다라고 네네. 봅니다. 지금까지는 어쨌든 날개가 한쪽에 이렇게 없는 상태였어요. 그냥 파즐리 네. 아시아 쿼터 파즐리가 에이스였어요. 근데 그 선수가 거의 외국인 선수 그렇죠. 역할을 했죠. 네. 근데 이게 똑같은 막심 선수지만 대한항공의 막심과 삼성화재의 막심은 이 기대치 자체가 다릅니다. 이 뭐랄까 대한항공에서의 활약상을 삼성화재로 와서 똑같이 해준다면 이건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었던 날개를 맞춰주는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네. 대한항공에서 그건 부족한 역할이었으나 삼성화재에서는 알리파즐리와 완전히 대칭을 이룰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지금 사실은 삼성화재는 이 두 선수가 다 아포지시이기 때문에 좀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정관장에서 고이진 감독이 묘수를 썼던 것처럼 지금 삼성화재도 알리파즐리를 아웃사이드 히터로 쓰는 묘수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승부수가 통한다면 저는 하반기에 굉장한 활약을 할 수 있는 삼성화재다 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전에 사실 고이진 감독님에게 제가 전화가 와가지고 그래요? 깜짝 놀랐어요. 네. 전화 연결하시죠. 이거 전화 연결해도 되나요? 무슨 말씀하셨나요?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지금 전화가 지금 전화 왔어요. 왔었어요? 네. 지금 갑자기 한번 한번 연결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네. 갑자기 연결 한번 알겠습니다. 해볼까요? 이게 이것이 샘플이다. 네 이게 양반은 못 되시네요. 네. 본인 얘기하는 거 어떻게 아시고 스피커폰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가 간지러우셨던 네. 것 같아요. 자 마이크 수음이 잘 돼야 할 텐데 마이크 쪽에다 가까이 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예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지금 유튜브 방송 중인데요. 네 저희가 스포츠앤 플러스 방송 중인데요. 네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네. 감독님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앤 플러스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네 감독님 오해원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렇죠. 네. 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혹시 저희 스포츠앤 플러스라는 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배구 소식 전하고 있었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아 진짜 보고 계세요? 네. 아 오해원 기자가 그렇게 정관장 욕을 했는데 그것도 알고 계세요 혹시? 메가 짱. 코끼리치 짱. 네. 전 정관장 선수 MVP 뽑았습니다. 여보세요? 네, 감독님. 이게 아무래도 스피커폰으로 연결하다 보니까 말씀이 잘 안 드리는데 나중에 한번 지금 시즌 중이라 많이 바쁘실 텐데 네. 시즌 종료되고서 저희가 한번 모셔도 괜찮을까요? 네, 좋은 성적으로 네. 찾아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아마 지지난 방송 아마 한 2주 전쯤에 이제 정관장의 승리를 굉장히 크게 다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MVP로 뽑아주시고 제가 다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진짜 감독님의 지략이 빛났던 경기다. 이게 바로 공략법이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눴었는데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독님 다시 전화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세요. 김 기자님 전화 주셔야 돼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자. 고이신 감독은 당황하지를 않아. 네. 야, 참 잘하시네. 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과연 고 감독님은 왜 전화를 했을까? 뭔가 다급해 보이시는데. 네. 그러니까 전화 끊으면서 꼭 줘야 돼요라고 네.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요. 다급한 전화였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일인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저 이야기는 제가 나중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MVP 아까 이야기도 말씀드렸지만 MVP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내 맘대로 MVP 우리 기자 두 분께서 정말 주관적인 평가로 뽑아보는 지난 한 주간의 최수훈 선수를 뽑아보는 순서입니다. 내 맘대로 MVP 두 분께서 한 선수씩 뽑아오셨을 텐데요. 어떤 선수를 MVP로 뽑아오셨나요? 네, 오늘은 그래서 이유미 작가님이 이제 이번에는 전반기 MVP로 해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리그가 슈퍼가 찍혔으니까. 네네. 근데 사실 이게 전반기 MVP로 하면은 김연경 선수가 뻔해요. 사실 너무 잘해요.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좀 다른 후보가 없을까. 그래서 뭐 고이진 감독님 전화도 주셨지만 사실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아닙니다. 부키리치 선수가 또 굉장히 네. 좋은 활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두 선수 중에 좀 고민을 했어요. 근데 뭐 결국은 흥국생명이 또 전반기를 1위로 차지했고 개인 기록으로 봤을 때도 김연경 선수가 워낙 좀 성적이 좋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김연경 선수가 전반기 MVP에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야, 진짜 김연경은 여전히 김연경이구나. 네. 예. 그러니까 저희끼리 그냥 사석에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언제적 김연경이냐라고 하지만 과거에도 잘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잘하는 걸 어떻게 아니, 해요? 작년도 김연경 이렇게 그죠, 하겠네요. 그죠. 언제적 김연경? 작년도 김연경. 그러니까 그거 저 어렸을 때 그 여고괴담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얘는 아직도 졸업을 안 옛날에도 했어요. 졸업해보면 했는데 지금도 있어 막 이런 네. 느낌으로 김연경은 늙지 않고 언제나 V리그 여자부 코트에서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여자 배구 코트에서 있어줄 것만 같은 존재입니다. 네. 아, 뭐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자부 MVP 전반기 MVP로 뽑는 데 있어서 물론 이제 후반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흥국생명이 가장 큰 시련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과연 한 4반기 후반부까지 아니 4라운드 후반부까지 외인이 충원이 되기 전까지 버텨내는 게 관건일 텐데 이제 김연경 선수도 나이가 나이니만큼 또 이제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또 이제 하지만 그 누가 뭐래도 또 월드 클래스 김연경이기 때문에 흥국생명을 바라보는 팬들도 굉장히 재밌게 바라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오혜원 기자는 어떤 선수 뽑아오셨어요? 네, 저는 전반기에 가장 이 V리그 순위표를 뒤흔들었던 선수를 어렵지 않게 뽑았습니다. 오. 저는 아까 우리 방송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예상은 한 방향대로 가고 있으나 조금 달랐다라는 게 이제 현대캐피탈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 있는 순위라는 거였잖아요. 그 배경이 뭘까? 반대로 대한항공은 무엇이 가장 반대로 약했을까를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 선수의 존재인 것 같습니다. 현대캐피탈 리베로 박경민 선수. 네. 박경민 선수가 있기 때문에 현대캐피탈은 지금의 이 승점 46점 네. 단 2패만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대한항공은 역으로 이 박경민 선수가 없기 때문에 예상보다 부진한 활약을 하는 거다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이제 다르게 생각을 해봤죠. 박경민이 만약에 대한항공이 있었다면 네. 이 순위표는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당연히 이 뒤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만큼 박경민 선수가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을 수밖에 없는 수비 전문 선수이지만 그렇죠. 굉장히 경기 코트 안에서는 큰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렇죠. 있다. 네. 그래서 박경민 선수가 이번 시즌 끝나고 FA 자격을 얻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듣기로는 사실상 V리그 모든 팀들이 박경민 선수 원하고 있다. 눈독을 들이고 있다. 라는 이야기를 그러면은 들었습니다. 역대 리베로 최고 몸값이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박경민 선수가 또 군입대까지 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FA 계약 이번 시즌 끝나고 FA 계약을 하고 1년 정도는 뛰고 이제 그 다음 시즌 하기 전에 이제 군대를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의 몸값을 남은 하반기에 충분히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다. 네. 그래서 저는 박경민 선수 이 기세라면 단순히 그냥 제가 뽑은 전반기 MVP뿐만이 아니고 이번 시즌 전체 MVP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선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 레오랑 허수봉 선수가 이제 모두 리시브에 가담을 하는 선수인데 이 두 선수가 사실 리시브가 좋은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 역할을 박경민 선수가 사실 커버하고 있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네네. 좀 더 넓은 영역을 뭐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공헌도가 높은 선수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 전력 보강이라는 게 플러스가 되면 좋지만 내가 플러스가 안 되면 상대 걸 빼오는 것도 방법이거든요. 네네. 근데 김효경 기자가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대한항공이 뭐 힘도 못 오은열 써보고 선수를. 오은열을 네. 뺏겼다. 근데 지금 현대캐피탈에서의 오은열의 현재는 어떻습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경기를 뛰질 못해요. 왜? 박경민이라는 선수의 존재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보통 지금 보면 V리그가 투 리베로를 운영하죠. 디그를 전문으로 하는 리베로, 그다음에 리시브를 전문으로 하는 리베로. 근데 박경민은 양수 겸장이에요. 다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오은열 선수가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없고, 그러니까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블랑 감독도 이 박경민 선수와 오은열 선수를 같이 동등한 선상에서 두고 하려고 했는데 박경민 선수가 그래서 조금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뭐지?
나 원래 이 팀 주전이었는데 그렇죠. 내 자리를 약간 내주나? 뭐 내주는 건가라고 아. 해서 초반에 살짝 흔들렸다가 빠르게 정상 회복을 해서 그냥 완전히 이 선수가 각성됐다 그런 정도로 완전히 오은현 선수와 이렇게 격차를 벌려버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대캐피탈로서는 이 두 선수가 군대를 이제 문제를 차례로 그렇죠. 해결할 수 있는 선수로 완전히 미래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저는 비단 이 현대캐피탈의 독주가 이번 시즌에 그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뭐 오은현 선수가 매기남이네요. 네. 덱스인가요? 그렇죠. 느슨에 있던 리베로 그렇죠. 경쟁에 네. 긴장감을 긴장감을 주는. 그렇죠. 좋은 의미로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V리그는요. 그 영플레이어상도 새롭게 생겼습니다. 전반기까지 치러본 현재 이 영플레이어상 후보도 한번 뽑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선수들의 활약이 눈에 돋보였나요? 영플레이어상 기준이 이제 3년차 이하인데요. 네. 이제 그 전에 신인상이나 이 상을 받은 선수는 자동적으로 후보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여자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제가 후보를 보니까 1년차 선수들이 오히려 제일 좀 눈에 띕니다. 네. 보면은 이제 페퍼저축은행에서 받아온 지명권으로 도로공사가 뽑았던 세터 김다은 선수, 그리고 현대건설의 GS 칼텍스의 아웃사이드 히터 이주아 선수인데요. 이 두 선수가 공교롭게도 목포 여상 동기예요. 네, 동기생끼리 지금 어떻게 보면 뭐 신인왕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 신인왕 경쟁을 펼치고 있는 건데 네. 이 김다은 선수 같은 경우에는 키가 179cm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부에서는 굉장히 키가 큰 세터이고요. 그동안 주전으로 뛰었던 이윤정 선수가 조금 흔들리는 사이에 김종민 감독의 신임을 받아서 올해 전반기 18경기 모두 출전을 했고요. 그중에 절반인 9경기에서 선발로 나섰습니다. 사실 세터라는 포지션이 경험이 중요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신인 선수가 이렇게 많이 뛰기가 쉽지 않은데 좀 굉장히 잘 해주고 있고요. 좀 경험이 역시 물론 부족한 점은 있지만 뭐 과감한 공격성 네. 그리고 좀 빠른 토스가 돋보이고 이 성격이 굉장히 활발한 편이에요. 그래서 김종민 감독도 이 선수 되게 당차다. 너무 대답을 크게 해서 내가 임마 바로 옆에 있는데 왜 이렇게 대답을 크게 해? 네. 좀 작게 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대드는 건가? 그리고 이주아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IBK 이주아 선수와 동명이인인데요. 그래서 이제 팬들 사이에서는 이제 GS를 보통 이제 기름이라고 많이 불러서 름주아 선수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1라운드 전체 3순위 아웃사이드 히터인데 이 GS가 초반에 부상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레이드도 했었는데 그 사이에 이주아 선수가 굉장히 많은 경기에 나와서 벌써 90점 이상을 올렸어요. 이 신인 선수가 한 해에 보통 뭐 20점, 30점 올리고 신인왕을 받은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 점을 감안하면 이주아 선수 좀 굉장히 돋보이는 선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영 기자는요? 네, 저는 이제 남자부에서 뽑아봤는데 시즌 초반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전력의 구교혁 선수 3년 차입니다. 활약이 좋아서 이 선수가 좀 경쟁자로 올라설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네. 근데 여전히 한태준 우리 카드의 주전 세터 한태준 선수를 이길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플레이어상이 이 도입된 게 이제 3년 차까지 벌렸잖아요. 근데 이 한태준이 3년 차입니다. 이 데뷔했을 때는 삼성화재 김준우 선수가 워낙 두각을 보였기 때문에 김준우 선수가 당시 신인상을 차지했고 한태준 선수는 입단 2년 차부터 주전 자리를 꿰찼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고 이번 시즌에 이제 영플레이어상으로 확대가 되면서 그냥 한태준이 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김혁경 기자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OK 저축은행의 신호진 선수도 있고 그렇죠. 네. 꼭 한태준으로만 갈 수도 없는 상황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 앞서 이들 경쟁에서 가장 앞선 건 한태준이다. 네, 이 선수는 뭐 불과 지난 시즌 어떻게 보면 주전으로 나선 첫 시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선수의 뒤를 이을 대형 세터가 될 수 있을 충분한 능력이 있는 선수다라는 평가를 받았으니까요. 네. 저는 한태준 선수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영플레이어상 누가 받을까라고 딱 머리를 스치는 건 한태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기자분들의 예상이 맞을지 이제 후반기는 당장 다음 주 이맘때면은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에너지